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성학원 S2를 졸업한 조수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3학번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면 제가 정말 여기를 왔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또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평소의 일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전날에도 항상 일어나던 시간이 6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시 원서를 받으러 가야 해서 그 받으러 가야 하는 교육청 근처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아침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받고 나서 내일 수능을 보러 갈 시험장을 한번 택시를 타고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강남대성학원으로 와서 평소 하던 것처럼 밤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11시 30분 정도에 잠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당일에도 똑같이 6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저를 데려다 주셨고 한 7시쯤에 학교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교실에는 한 2~3명 정도만 앉아 있었고 저는 그래서 최대한 그 분위기에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리에서 문제도 풀고 또 돌아다니면서 복도랑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변수를 줄이기 위한 공부를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변수로 가득 찼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국어 시험을 볼 때 파본 검사를 하는 시간에 그 시험지를 살펴보면서 대략적인 저의 운영을 결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희 감독관 선생님께서는 시험지를 넘기는 행위조차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조급해하지 않고 시험 시간을 활용해서 파본 검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1~2분 정도는 먼저 평소의 루틴대로 파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시험이 쉽게 나와서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첫 번째 시험이 변수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에서 단답형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 앞에 있는 14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당시 합답형 문제여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정답들을 골라서 그것으로 구성된 선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통은 기역, 니은, 디귿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모르면은 기역, 니은, 디귿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역, 니은, 디귿이 항상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선지 중에 애초에 기역, 니은, 디귿이 없었고 또 답은 기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제대로 풀었음에도 한 2~3번 더 시간을 써서 검토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시간이 넘어갔을 때도 제가 순간적으로 수학에서 아까 그 14번을 잘못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학원 시스템 중에서 담임 선생님이 있다는 그 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학원 안에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또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밥도 항상 혼자 먹고 수업도 혼자 들으면서 말할 일이 없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침마다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마디씩 말을 걸어주시고 또 시험 보면은 항상 몇 점 맞았는지 여쭤봐 주시고 상담도 여러 번에 걸쳐서 친절하게 해주셔서 제가 계속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집이 조금 멀어서 지하철로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6시 10분 정도에 일어나서 학원에 오면 한 7시 반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한 10분, 20분 정도까지는 저의 하루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은 이제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습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특히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을 제 자습시간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밥을 먹고 바로 올라와서 양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공부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저녁시간은 사실 밖을 나갈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주는데 저는 1년 내내 한 5번 정도도 안 나갔을 정도로 그 시간을 계속 제 자습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일단 아침에 그날 제가 어떤 과목을 할지 또 그 과목 중에서 어떤 교재를 풀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대충 플래너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순서는 정해놓지 않고요. 한 과목을 풀면 그 과목이 질릴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 과목이 조금 버거울 때쯤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하나하나 꺼내놓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자습실이었던 퀀텀 라이브러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먼저 매일매일 청소된다는 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쾌적했고 또 기본의 개인적인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2월부터 수능까지 한 번도 제 짐을 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원에서 주는 모든 컨텐츠나 자료 같은 거를 책 옆에 책꽂이에 다 보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현역 수능 때 수능 수학에서 80점을 맞고 2등급을 획득했기 때문에 제 취약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역 때도 사실 제가 1등급을 맞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도
97점을 맞았었는데 제가 수능날 흔들렸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 평소 수능 수학에서도 기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복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읽고 나서 당장 쉬운 파트들을 먼저 손으로 풀이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의 큰 틀을 놓치고 문제를 그냥 계산부터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를 끝까지 다 읽고 그다음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구조를 그린 다음에 그리고 계산을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절대적인 학습량 또한 많이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학습 초반에는 선생님들께서 개념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주로 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을 하고 그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매번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수능 하루 만에 저의 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제 재수 생활의 목표를 어떤 결과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학교를 가고 또 어떤 점수를 획득하기보다도 저는 그냥 제가 재수를 시작한 2월 21일부터 또 수능 날인 11월 17일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또 실제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수능장에서도 그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면서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경찰대학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한 5월부터는 이제 경찰대학 체력 시험을 위해서 집에서 운동을 항상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매일매일 하니까 확실히 저도 저의 올라간 체력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여름이나 가을까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다시 재수를 한다고 해도 3월부터 계속해서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하나 하지 않아서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저는 2022학년도 수능을 풀고 그 뒤로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바로 재수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한 해설을 바로 진행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얻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에게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2022학년도 수능을 제 스스로 분석해 볼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학원에 가기 전에 자신이 풀었던 수능을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부담감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다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성적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워낙 6평이랑 9평을 시험에 거의 비슷한 결과를 받기도 했고 또 그것이 제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기 때문에 저는 성적에 대한 어떤 고민은 조금 없었습니다. 다만 저도 시기별로 공부 방법은 저는 100일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10의 자리 숫자가 휙휙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어떤 긴장감과 또 약간의 설레임이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은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자습 시간을 제가 풀지 못했던 컨텐츠나 풀지 못한 교재를 푸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감에서 기출을 분석하는 책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그 기간 안에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기출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에 기출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 한 주에 2시험 세트 정도씩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년치의 18시험을 3월에서 6월 사이에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저는 항상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나서 그 모의고사를 다 오답을 하고 집에 가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지켜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나서는 특히 국어라든지 자신의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3월 더 프리미엄 고사부터 6평이나 9평 모든 시험을 다 제 자습실에서 오답까지 완수를 하고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답을 최대한 간결하고 또 쓰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먼저 문제는 쓰지 않았고요. 그 문제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개념이라든지 또 제가 다음에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두 줄 정도로 과목별로 작은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전체 모의고사를 보기 전날이나 수능 전날에도 제 오답들을 보면서 다음 날에 이런 점들을 더 신경 써야지 하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플래너에 적었던 2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의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 수능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였듯이
수능 성적은 결코 노력만으로 나오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보다도 과정을 목표로 삼고 그 과정을 잘 이루어낸다면은 그 수험 생활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어차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재수를 진행하면서 대학을 잘 간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사람에게는 정말 무수한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중 몇 개에서 내가 뒤떨어진다든지 그러한 이유로 자존감을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도 그저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어제보다 성장하는 내일의 삶을 살자는 생각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